자, 오늘도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줄 그분, 경제를 덕질하는 남자,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장마철이어가지고요. 다니시기 힘드시죠? 뭐 바지가 싹 다 젖더라고요. 그죠. 예, 비가 막 우산이 사방에서. 무용지물이고요. 예. 사방에서 막 비 몰아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수원은 비가 옵니까 지금? 지금 안 내려요. 잠시 멈춘 것 같은데 바람이 좀 세네요. 예, 그래도 또 내린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뭐 비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오늘도 쉬운 경제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네.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주실 건가요? 미국 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어요. 네. 이게 뭐 진짜 미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이 경제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 방향이 바뀌고 정치 지형이 바뀌고 또 방위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들이 많은데요. 토론회 후폭풍이 지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 대통령이고요. 네. 공화당 후보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령 간의 대결, 그리고 이제 전현직의 또 리턴 매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토론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입장이 많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교체설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던데.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토론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 말로 폭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이 좀 감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토론 준비에 매진했다고 할 정도였어요. 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오면서 난 준비 하나도 안 했어. 굉장히 여유만만하게 들어갔거든요. 결과가 일주일 동안 정말 토론 매진한 바이든 대통령의 처참한 패배로 판정이 난 거고요.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민주당 유권자 중에서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민주당 후보를 지금 교체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던 친바이든 언론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대표 진보 매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타임즈거든요.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 이 제안에 사설을 싣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차기 임기를 수행할 능력을 보여주는 81세 고령만 부각됐다. 이렇게 지적을 꼬집어서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인들이 바이든의 나이, 쇠약함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이걸 눈 감아주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길 희망하는 건 너무 큰 도박이다.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트럼프 2기 집권에 맞서서 명확하고 강력하고 에너지 넘치는 대안을 제시할 준비가 더 잘 갖춰진 다른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후보 교체를 명확히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미국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후보에 대한 지지도 하고 후보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사실은 그 언론사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형 지도가 있고 언론사가 이제 색채가 있긴 한데 미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색이 명확합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뭐 지금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지금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일 때 자기 편 아닌 편 갈라가지고 아니면 페이크 뉴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짤들도 많이 돌았잖아요. 그게 또 이제 표현의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좀 독특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리고 지금 언론사에서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른바 우군으로 분류되어 온 유럽 언론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중도 하차를 지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하고 친분이 굉장히 있는 칼럼니스트 또 자서전 집필자 모두 다 지금 후보 교체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이 바이든 대통령을 사퇴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고요. 오늘도 이제 이거는 무기명, 그러니까 본인을 밝히지 않은 익명이었는데 오늘 본인을 드러내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하려는 움직임은 현실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자체가 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교체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원론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후보 교체가 돼? 라고 궁금해하실 그렇죠. 텐데 가능합니다. 결론은. 당규상의 대의원 과반이 전당대회 때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면
원하면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미지수로 남죠. 이게 가능할지 여부는 전당대회 때 그렇게 할지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후보직을 포기를 한다면 민주당 대의원은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새로운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끝난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했고요. 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 제기할 때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 영부인이잖아요. 질 바이든 여사인데 대선 경주 지속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90분 토론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완주 의사를 피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는 스타일이 평소에 이제 전략적 메시지를 담는 의상, 패션을 주로 선사를 하거든요. 대중들한테. 근데 최근에 좀 독특한 게 VOT, 보트라는 글자가 검정색 티셔츠에다가 흰색 보트라는 글자가 쓰여진 이 의상을 입고 막 다니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뽑아라. 나 완주할 거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두 가지의 방안 중에서 후보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쪽은 일단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뭐 당규상으로 대의원 과반이 사퇴를 원할 때 요거는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 쪽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라를 위한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좀 아쉬운 게 건강상의 대결이 돼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댓글에 많이 달리는 거는 야 인물이 저 큰 그 패권 국가에 저렇게 없나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직설적으로 달리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이미 이전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고령의 두 후보가 이게 맞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후보 교체론까지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거는 증시, 경제 그리고 전 세계의 그런 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일단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가장 먼저 반영이 되는 게 금융시장이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PC라고 해갖고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물가를 바라보는 척도고 지금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는 거는 물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올라야 되는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잘 못 가는 모습들도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대선 주자들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후보들마다 공약이 다르다시피 여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산업을 내가 뭘 키울 거야 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게 이제 석유 회사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가 강해졌어요. 미국이. 근데 그 은행의 규제를 풀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은행주가 올라가고 반대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지금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하고 대마초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많이 밀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일제히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증권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더 높다고 배팅하는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시장도 같이 막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 잘 잡혀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관세거든요. 관세를 인상시켜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런 수익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관세가 인상이 만약에 된다면 그 관세만큼 가격 인상이 되거든요. 가격 인상이 된 부분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럼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사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낮아지고 있던 물가, 즉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 이게 다 연장선상인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물가가 낮아져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다시 높아지면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9월에 지금 만약에 예상대로 한 번을 한다고 쳐도 연말에 자칫 관세 바로 때려버리고 그러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 기회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게 채권 시장이거든요.
채권 시장이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오늘 처음으로 조금 이제 잦아들긴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는 뭘 할 거냐면 감세 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감세를 하려면 돈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네. 미국은 기축통화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거는 발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발권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국가의 채무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채무 부담을 지고선 채권을 막 찍어내면은 장기물 위주의 매도 압력, 즉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장기채 위주의 매도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럼 채권 금리가 올라들어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금융시장은 선반영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3거래일 연속으로 10년 만기 우리가 이제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가 급등을 했어요. 계속 4.2%대에서 4.5%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상승세가 펼쳐지다가 오늘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뉴욕 증시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 국채 발행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을 지금 안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뭐 나름대로 후보 간의 정책들이 있겠지만 금융시장이 빠르게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후보 교체를 한다. 다른 후보군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단 선거가 뭐 내일 모레도 아니고요. 2차 토론도 남아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랑 3국까지 4개월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변수가 상당히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후보가 그럼 누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최고의 관심사인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다양한 후보군이 있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의 주지사가 있고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후보군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는 52세입니다. 많이 어리죠. 지금 82세니까 30살이 어립니다. 아들뻘입니다. 기존의 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고 총기 규제하고 낙태법 철폐를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56세. 토론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고향 이외 지역에서도 지지도가 높은 게 강점으로 꼽히고요. 또 지금 많이 거론이 되는 게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인데요. 현 부통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포기를 하면 자동 승계 대상 1호입니다. 59세 여성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역할이 강점으로 뽑히는데 인지도가 좀 낮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가장 자동 승계 대상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네. 격차가 2%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후보 교체에 대해서 요구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펜실베니아 주지사, 일리노이 주지사, 그리고 켄터키 주지사,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클로버시아 상원의원, 그다음에 코리 부커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일단은 대안은 굉장히 다양하고 있어요. 많네요. 예. 예. 만일 후보가 교체가 된다. 대선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까? 네. 이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토론 후폭풍을 공격하면서도 경계감도 항상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디서? 공화당에서. 공화당의 이번 그 트럼프 대항마로 나왔던 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예요. 근데 생각보다 흥행몰이는 많이 못했었는데 만약에 이분이 그랬어요.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후보로 교체된다면 이거는 트럼프 진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경계감을 나타낸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민주당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다. 더 젊고 활기 넘치고 검증받은 사람을 이 사람들은 데려오게 될 것인데 공화당원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고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계속 후보로 둔다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경계감하고 바이든 대통령 공격을 동시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공화당도 잘 좀 하세요. 저기 바뀌면 우리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안 바뀌면 땡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고립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워낙에 지금 이번 토론이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가능할까? 4년이 만약에 당선이 돼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령에 대한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인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 대선 4개월여가 남은 만큼 변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 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짧게 다음 소식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 남의 나라 이야기했으니까 지금이 벌써 7월이잖아요. 저희가 7월하고 수요일입니다. 벌써. 이달부터 바뀌는 소식들 가운데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시행되기 시작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외환시장, 마감시장이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늦춰졌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거는 환전 편의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한국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미 달러화를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역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반대로 역외에서 역내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다 환전 서비스를 기준을 새벽 2시까지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편리성이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게 야간 시간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집중이 갑자기 돼버리면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건 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간이과세라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그러니까 세금 부분인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연 매출 범위가 바뀌었어요.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냥 옛날 4,800만 원 그대로 유지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간이과세자가 되면 뭐가 좋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 과세자의 세율이 10%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낮은 1.5에서 4%로 낮게 적용이 되니까 간이과세자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게 좋고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를 넘어갈 때는 이 세율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려는 분들도 많고 이 소득 범위를 높이니까 조금 이득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25만 명 정도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우울이나 불안감 등 요즘에는 이런 게 이제 예전에는 터부시 됐었는데 마음의 좀 아픔, 마음의 질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시행이 되는데요. 전문 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사람 등에게 1:1 대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파우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제도고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외에도 해외 출국 시에 부과되는 출국 납부금 면제 기준이 12세 미만 어린이까지 확대 적용되고요. 공항 이용 출국자들의 출국 납부금도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이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할 때 비용 내잖아요. 이것도 인하가 되는데 복수 여권은 3,000원이 인하되고 단수 여권과 여행 증명서는 이제 면제가 됩니다. 이런 거 발급받는데도 비용이 좀 비싸가지고 많은 분들이 왜 이게 저 어렸을 비싸냐. 때 진짜 20살 때 여권 처음 저 늦게 만들었거든요. 20대 후반에 만들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 그럴 부담이 줄은 되더라고요. 몰랐죠. 네, 외국 한 번 나갔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서 안 나갈래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이런 게 생각보다 좀 가격이 많이 나갔었는데 인하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예, 오늘 뭐 참고하시면 되죠. 경제 뉴스 같이 짧게 많은 소식들 전해주셨네요. 미국 대선 후보 간의 상황들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또 7월부터 변경되는 국내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경제 뉴스를 덕질하는 남자 서정덕 증권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